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달간 열심히 일했던 여러분의 급여가 통장에 월 순수익으로 얼마씩 찍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업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래처가 있다고 하면 정산날이 있겠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주마다 일마다 쇼핑몰에서 정산해주는 수입이 여러분들의 수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뭐 작게는 200만원, 5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의 크기가 1000만원과 500만원이 있다라고 하면 500만원은 작네? 1000만원이 더 크네? 라고 볼 수 있는 게 상식적이지만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500만원과 1000만원의 그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됐냐 안 됐냐를 관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미래 가치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그 미래 가치는 분명 지금 업을 얼마만큼 자동화했는지 시스템화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직장인 분이라면은 얼마만큼 그 직장 생활에서 일했던 여러분들의 업무 노하우가 창업했을 때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그게 미래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 학생분이라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 본업의 성과, 성취도가 향후에 미래 가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 벌어들이는 수익이 여러분들의 진짜 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좀 경험을 했고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저는 첫 취업을 했어요. 그 전략 컨설팅 인턴부터요. 그 당시 그 외국계라는 어떤 메리트에 인턴만 해도 땡큐라는 생각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첫 월급은 97만 원이었습니다. 4대 보험 없이 100만 원 중에 3.3%를 제하고 받은 실수령 금액이었죠.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난 10몇 년간의 어떤 저희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의 당시보다는 그래도 몇십 배 되는 실수령을 받고 있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그런 사례는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당장에 두 자릿수의 연매출을 내는 법인 대표지만 월급은 실수령 500 정도 수준으로 많이 측정을 하죠. 세금 미시도 있고 회사에서 좀 더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연봉 한 1억에서 1억 2천 번은 대기업 직원보다 못하네? 임원급, 부장급보다 못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수령 대략 65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전제가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에 계신 직장인 분들과 중소기업의 대표자의 각각의 미래 가치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반영하고 다시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괜찮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당장에 내 가져가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대출 레버리지로 부동산 매입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런 미래 가치까지 반영이 된다면 아마 대기업에 계신 분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통장에 찍히는 돈,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의 금액이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투입 시간이나 그리고 얼마만큼의 리소스가 들어갔는지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예로 전업 주식 투자자와 그리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비교를 해볼게요. 주식으로는 나 월 1000은 그냥 수천은 그냥 기본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앉아서 돈을 번다. 네, 맞습니다. 앉아서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상 전업으로 하는 경우 거의 24시간 주식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거예요. 밥 먹을 때도요. 그리고 손실분까지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임대업을 하시는 분은 연 4%의 수익률이 난다라고 볼게요. 본업은 따로 있으시고, 그래도 이분은 신경 쓰는 게 싫어서 임대차를 맞추거나 청소, 수리에 있어서는 주택관리업체에 그냥 아예 일괄로 맡긴다라고 보겠습니다. 월 지출 나가고 세금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이 임대업 하시는 분이 전업투자자보다 훨씬 적게 벌 수 있어요. 이걸 투입 리소스 측면에서 보자면 이 임대업을 하시는 분은 본업이 따로 있으시고 자동으로 임대업이 돌아가잖아요. 더군다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추후 매각 차익까지 노릴 수도 있겠죠. 제가 운영하는 쉐어하우스를 본다 하더라도 거의 98, 9%가 자동화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월 수천만 원의 수익은 아니지만 투입 리소스 측면에서는 나름 괜찮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업에 대한 편애는 없습니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미래 가치와 효율성 측면에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하는 직무, 사업, 월 수입, 사람까지 모든 것들이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어야 진짜 가치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저 또한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래 가치까지 반영된 수입 달성을 위해서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이럴 때 같거든요. 그 당장에 얼마밖에 못 벌었다가 아니라 아예 본인 멘탈 자체가 조바심과 어떤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서 본연의 자기 미래 가치를 못 볼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투입 리소스와 자기 관리가 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일에 그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서 힘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퀀텀 비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